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동 수단을 고려한 멀티모달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슈퍼무브 대표 조용성입니다. 슈퍼무브는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독립 분사를 했고 현재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멀티모달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이 플랫폼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로 추천 기술과 개인화 추천 모델을 개발했던 과정, 그리고 실제 개발된 기술을 실증한 두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남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배경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모빌리티 서비스이기 때문에 먼저 이동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매일 학교나 회사,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업무 미팅이나 친구와 약속, 여행 등의 다양한 상황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인 이 이동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동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목적이 아닌 일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았으면 하고 가는 동안 더 편했으면, 그리고 비용이 경제적이길 원합니다. 빠르고 편하고 경제적인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동의 경험인데, 실제로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경험은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기 힘들고, 밤에 집에 가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거나, 자차를 타고 가더라도 시내에서는 차가 막혀서 오래 걸립니다. 이동이 불편한 이유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이동 수요가 특히 집중되는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막히고 기다려야 돼서 대부분의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서비스의 분리입니다. 한 가지 이동수단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연결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 서비스는 모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나눠진 이동 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서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불편한 이동을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집중된 수요를 여러 서비스로 가능한 분산시키고, 이동수단과 수단 사이를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멀티모달 모빌리티라는 의미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 자전거, 킥보드, 카쉐어링, 셔틀 같은 다양한 도심의 이동수단을 연결해서 어떤 상황과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이동수단을 탈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출발할 때 이 모바일 앱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동수단들인 지하철, 버스, 킥보드, 자전거, 택시, 카쉐어링, 도보 같은 이동수단들을 한 번에 검색하고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과 서비스, 방법을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를 연결해서 도착지까지 끊김없는 사용자의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했던 빠르고 편리한 다양한 이동 방법과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과 방법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주로 유럽 지역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던 핀란드의 휨이나 독일의 무블, 퀵시트, 벨로루시의 트라피 같은 마스 서비스를 참고해서
서비스 시나리오나 경로 추천 방법, 비즈니스 모델 등을 분석하고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이동수단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과정 중에 경로 추천 기술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사용자의 고민에 대해서 이 서비스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서울역에서 강남까지 갈 때 사용자들은 보통 우선 지하철 버스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환승이 많은지,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내려서 많이 걷는다면 지하철이나 킥보드를 타는 걸 고민해 볼 겁니다. 지하철 킥보드를 내려서 탄다면 근처에 자전거나 킥보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택시 타는 걸 고민하게 되고,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택시가 잘 잡히는지 등을 찾아볼 겁니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이동 방법과 수단을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과 사례를 바탕으로 경로 추천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수단과 경로를 추천하려면 먼저 주요 이동수단의 특성 파악과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동수단의 운영 유형이 역이나 정류장, 차고지 같은 고정 스테이션 형태이거나 공유 킥보드 같이 서비스 지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프리플로팅 형태인지, 택시와 같이 내 위치를 호출하는 온디맨드형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어떤 수단과 경로를 추천할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각 이동수단별 평균 이동 거리와 기본 비용이나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그리고 서비스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 및 운영 정책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나 나이 제한 등을 고려해서 사용자에게 이동수단과 경로를 추천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비용이 높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체력 소모가 큰 이동수단은 개인별 선호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이동수단은 사용자의 성향이나 이동의 목적을 파악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동수단의 특성 파악과 함께 이제 경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소요시간이나 편의, 비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용자들은 최단 시간, 최소 도보, 최소 비용 같은 주요 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준에 익숙하고, 실제로도 경로를 선택하는데 시간이나 편의나 비용 등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됐습니다. 비 오는 날은 자전거나 킥보드를 거의 타지 않고, 금요일 저녁같이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에 택시 타기는 또 어렵고, 짐을 많이 들었을 때는 계단이 많은 지하철을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대, 날씨, 이동의 목적, 개인의 선호, 현재 상황 같은 여러 환경 요소가 결합돼야만 좋은 이동 방법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요소 중에는 시스템과 데이터 학습의 추론으로 확인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 반면에 일부는 파악이 불가능한 요소가 있어서 각 환경 요소별로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로 탐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추적지를 입력을 하면 각 이동수단별 특성과 운행 방식을 고려해서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여기에 실시간 교통정보와 각 서비스별 운영 정보를 반영을 해서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단일 경로랑 두 가지 이상의 이동수단을 결합한 결합 경로를 추출하게 되면 평균 20에서 30개까지 다양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 경로들 중에서 사용자들에게 맞는 경로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 모델을 적용시키면 사용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경로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실증 서비스를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얻은 다양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동수단별 통계치를 경로 생성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택시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많이 사람들이 타는지, 자전거는 몇 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타는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이동 거리나 소요 시간, 비용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 표준 모델을 구성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을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자전거, 킥보드 같은 라스트 마일 이동 수단을 많이 타는지, 어떤 지역에서 택시 수요가 많은지 등을 파악을 했고, 각 지역에 특화된 경로를 추천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표준 추천 모델과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는데, 저희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인의 특성과 선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초기에 개발된 경로 추천 방식은 사용자 표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일반화된 경로 추천 모델로 사용자에게 경로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준 모델은 전체 사용자의 평균치와 통계에 근거한 모델입니다. 추출된 많은 경로를 각 경로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사용자의 이동 특성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 표준 모델을 통과시켜서 5개에서 10개 수준의 추천 경로를 사용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으로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용자마다 니즈, 상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표준화된 추천 모델만으로는 경로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유튜브가 알아서 각 개인별로 관심 있을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적절한 영상을 꽤 정확하게 찾아서 추천해 준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모델 적용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모빌리티에서도 유튜브처럼 사용자가 선택한 경로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른 추천된 경로와의 차별성과 위치 정보나 소요 시간, 대기 시간, 도보 거리, 환승 횟수, 비용 같은 각 사용자별로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한 후에 개인화 추천 모델을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사용자의 주관적 선호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주관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 경로 추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신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될 때까지는 정확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수십 건에서 수백 건 이상의 데이터가 누적돼야만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는 지하철 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도 버스를 타고, 어떤 사용자는 환승이 많거나 걷는 거리가 길더라도 무조건 시간이 빠른 경로를 선호하고, 어떤 사용자는 10분 이상 걸으면 택시를 타는 것 같은 개인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파일 통한 성향 파악을 해서 경로 추천 모델 완성을 하게 됐고, 이거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 추천 기술을 실제로 서비스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발한 기술을 실제 사용자에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서울 지역에서 진행했던 마스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지하철 운영사와 여러 모빌리티 스타트업들과 함께 마스 서비스를 개발해서 한 1년 동안 시범 사업화하였고, 저희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가장 다양한 교통 환경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운영 중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 킥보드, 카시어링, 셔틀, 주차장까지 총 7개 이동수단과 주차장 정보를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각 이동수단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운영사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이동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서 참여하는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저희가 개발하는 멀티모달 플랫폼을 연동하기 위해서 각 모빌리티 서비스의 운영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도보 등의 이동 경로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된 서비스는 현재 내 위치에서 가까운 킥보드나 자전거, 카시어링, 주차장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용과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여나 예약이나 호출,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 서비스별 앱을 사용하면서 확인하던 정보를 하나의 앱에 통합해서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이동수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경로 추천 기술을 활용해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경로랑 자가용, 택시, 카시어링 경로, 그리고 자전거, 킥보드 경로 등의 다양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대중교통 외에도 더 빠르고 적게 걸을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여러 대형 경로를 추천해 주도록 개발이 됐고, 대중교통 중심의 지도 서비스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사용자의 상황과 여기에 맞는 경로 추천 개발 결과를 여러 케이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추천 케이스는 대중교통보다 빠른 단거리 이동 방법입니다. 이 사용자는 평일 오후에 서초 일동 주민센터에서 선릉역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검색을 했는데, 평소에는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고 가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킥보드와 자전거, 택시를 타고 갔을 때의 경로를 검색해주고 동시에 비교해줘서 평소보다 빨리 가야 하는 상황에서 킥보드나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막히는 퇴근 시간에 늦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사용자는 회사가 도곡동인 직장인이고 오후 6시경에 회사에서 잠실 운동장까지 가는 경로를 검색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경로로 이동을 하지만 경로를 검색했던 시간이 막히는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한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2호선 강남역까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거나 강남역까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에 2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는 경로를 추천을 해서 혼잡 시간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서 늦지 않게 약속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비 오는 날 캐리어를 들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역삼동에 사는 사용자가 토요일 아침 7시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는 경로를 검색을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이동 방법은 인천공항까지 갈 때 시내버스를 타고 공항 리무진 버스가 다 있는 정류장까지 가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이 경로인데, 검색 당일날 해당 지역에 비가 오고 있어서 다른 경로를 추천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 버스 대신에 호출하면 집 앞까지 오는 공유 셔틀을 타고 가는 방법이랑 집 앞에 카시어링 차고지에서 예약이 가능한 가장 저렴한 차량을 대여를 해서 편도로 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시어링 이동 경로를 추천을 해줬고, 자가용으로 공항까지 갈 때 예상 비용과 주차료를 계산을 해서 다른 이동 경로의 비용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실제 공유 셔틀을 이용해서 집 앞에서 공항까지 비를 맞지 않고 편하게 캐리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집에서 먼 지하철역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출발지에서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기 때문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한 후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갔지만, 이 사용자는 평소에 걷는 거나 환승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경로나 킥보드를 타고 가는 경로,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승 주차장에 월 정기권을 활용해서 주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개인 성향과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한 경로 추천 기술의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실증 프로젝트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영종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응답형 셔틀과 공유 킥보드, 합승 택시가 운영이 되고, 이들 새로운 이동수단과 기존의 공공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를 연결한 멀티모달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통합교통 서비스의 목적으로 개발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그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영종도 지역의 특징에 맞게 수용 응답형 셔틀하고 킥보드를 기존의 대중교통과 연결을 해서 그 지하철 버스만 이용할 때보다 더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모달 경로를 추천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역이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수요응답형 셔틀과 킥보드를 지하철과 연계해서 추천 경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킥보드 경로를 제공하도록 개발이 되었는데,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서비스하는 운영 구역이 지역마다 이제 정해져 있고, 서비스 지역 내에도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서 해당 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 금지 구역 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예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자가 킥보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한 후에 킥보드 앱을 켜서 킥보드를 반납할 때 여기가 주차금지 구역임을 확인하고 다시 반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출발하기 전에 경로를 검색하면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찾아주고 최적의 반납 위치와 도보 경로를 함께 사용자에게 전체 경로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주차 금지 구역이 어딘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안내되는 경로대로 이동을 하면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반납 지역에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고 남은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효과와 앞으로 남은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대중교통 중심의 길찾기 지도 서비스나 각각의 개별 이동수단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이동 경로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 제공된 경로들이 이동 시간이나 도보 시간 단축, 개인의 성향과 니즈에 맞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의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고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또 이동수단마다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킥보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른 사용자가 대여해 갈 수 있고, 그래서 해당 위치에 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택시나 어떤 수요응답형 서비스와 같은 호출 서비스는 배차가 가능한지 여부나 배차 대기 시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운영 상황과 이에만 따른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부분 등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AI의 그래프 신경망 구조와 합성 신경망 구조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 예측의 정확도와 서비스별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운영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고 모델링해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해왔던 경험과 기술, 특히 경로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슈퍼무브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사람의 이동이 지역과 이동수단의 제약 없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고민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이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